Day 19. I'm taking tomorrow off. 자, 여러분 오늘 데이 19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휴가 일정 말하기, 쉰다라는 표현인데요. 대표 문장이 I'm taking tomorrow off가 되겠습니다. 한글로 해석하면 저 내일 쉽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일 쉽니다. 그러니까 take 시점 혹은 시간 off라고 하면 그날은 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I'm taking tomorrow off라고 하면 내일 쉽니다. 저 출근 안 합니다. 이런 말이고 I'm taking the afternoon off라고 하면 오늘 오후에 일 안 한다. 반찬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I'm taking tomorrow off, I'm taking Friday off 이 모든 것이 저는 금요일 날은 회사 출근 안 한다. 또 가게 문 안 연다. 쉰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내일 저 좀 쉬어도 될까요? 내일 월차 내도 될까요? 이럴 때 편하게 월차라는 단어 찾지 말고 그냥 Can I take tomorrow off?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Can I take tomorrow off?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뭐 필요하면은 뭐 그래 쉬어야지 뭐 이러면은 Feel free to take tomorrow off if you need to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장이 아니에요. 시작. Feel free to take tomorrow off if you need to.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하나 이제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take off는 그대로 있지만 중간에 tomorrow라든지 Friday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sometime이라는 들어가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자, take some time off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당분간, 한동안 쉬다라는 표현이에요. 당분간 한동안 쉬다.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일을 해서 번아웃이 온 사람이 I feel like I need to take some time off라고 그러면 당분간 일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말이 되겠죠. 한번 그 문장 적어드리면 I feel like I need to 그 다음에 take some time off라고 영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도 feel like를 썼죠. 자기의 느낌 이런 거니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feel like I need to take some time off. 안 보고 시작. I feel like I need to take some time off. sometime이 주는 뉘앙스. 한동안, 제법 오랫동안 이런 느낌입니다. Model examples.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model examples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들어볼까요? 너 진짜 당분간 일 좀 쉬어야 해. 좋습니다. 동료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 진짜 당분간 일 좀 쉬어야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일 좀 당분간 쉬어야 된다. 내일 쉬다, 오늘 오후 쉬다가 아니고 당분간. 금방 했었죠? 뭐죠? take some time off가 되겠죠. 근데 일이니까 from work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you need to take some time off from work. 그러면 일 좀 더 쉬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이때는 여러분 절대로 take some rest 이런 표현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ake some rest 같은 경우는 정말 소파 같은 데나 이런 데 누워서 쉬는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느낌이 아닙니다. 그죠? 오케이? 자, 한번 성우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I think you really need to take some time off from work. 좋습니다. 이제 2번 한글 들어볼까요? 존, 제가 오후 반차를 좀 내도 될까요? 편두통이 오는 것 같아서요.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후에 반차를 좀 내도 될까요? 그동안 반차 이러면 영어로 뭐지? 월차 하면 영어로 뭐지? 계속 고민했었는데 물론 월차라는 단어가 법률 용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상 대화에서는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죠. 따라서 반차 같은 경우에도 오후 반차잖아요, 주로. 그리고 실제로 오전 반차 내는 것보다 오후 반차 내는 게 훨씬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편하게 어떻게 영작하면 된다? Can I take the afternoon? 그 다음에 off.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Can I take the afternoon off?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Can I take the afternoon off?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편두통이 오는 것 같다. 자, 이건데요. 이런 건 어려워요. 편두통을 주어로 잡으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주어로 잡아야 돼. I am 뭐 편두통, migraine. 자, getting을 씁니다, 여러분. 이런 두통 같은 것이 찾아올 때는 I'm getting something 해서 I'm getting a migraine. 그래서 I'm getting a migraine. 이렇게 하면 편두통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성우 음성으로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John, do you mind if I take the afternoon off? I think I'm getting a migraine. 좋습니다. 제가 한 영작과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뭐죠? 저는 그냥 can I 정도로 했지만 이건 더 미안한 느낌이 들어요. 죄송한데 이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Do you mind if 주어 동사. 자, 다른 강좌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do you mind if 주어 동사라고 하면 양해를 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do you mind if I take the afternoon off 하면 팀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오후에 좀 반찬해도 될까요? 이런 말이 되겠고요. I think I'm getting a migraine이라고 재미난 표현을 썼습니다. 다 외워주십시오. 정말 바로바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은 완전 암기. 자, 3번 들어보겠습니다. 너 올해는 단 하루도 안 쉬었구나. 자, 3번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너 올해는 단 하루도 안 쉬었구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토일요일 빼고는 계속 출근해서 휴가도 없이 일하는 친구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면 you 현재 완료로 쓰는 게 좋겠죠. You haven't. 동사는 taken을 써야 된다. 맞죠? take 뭐 off니까. 그 다음에 even a single day 단 하루.
even이 붙은 이유는 하루조차도 이런 말이기 때문에 even이 붙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you haven't taken even a single day off this year. 이렇게 하시면 깔끔한 영작이 됩니다. take off 사이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올 수 있어요. take tomorrow, take Friday off, take the afternoon off, take a single day off, take some time off. 뭐든지 들어갈 수 있다. 맞죠? 좋습니다. 자, 한번 성우 음성으로 들어볼게요. You haven't even taken a single day off this year. 됐습니다. 이제 4번 한글 들어볼까요? 샤나가 다음 주 초에는 출근을 안 합니다. 간단한 수술 후에 3일 휴가를 쓸 예정이라서요. 자, 샤나가 다음 주 초에는 출근 안 합니다. 간단한 수술을 받을 예정이고요. 3일 휴가를 쓸 예정이라서요. 라고 해서 동료가 샤나를 찾는 어떤 사람에게 이제 답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3일 휴가를 쓸 예정이다. 자, 시제를 잠깐 보면 현재 진행에는 학교 다닐 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뜻이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 가까운 미래도 확정된 스케줄을 얘기할 때 웬만한 이변이 없는 한 바뀌지 않는 스케줄은 현재 진행인 BING를 많이 쓰더군요. 대표적인 표현이 뭐죠? I am having a party this Frida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은 we are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우리 이번 금요일 파티해라는 뜻이죠. 그럼 파티가 확정된 거죠? 그러면 we are having a party this Friday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도 샤나가 3일 휴가를 쓸 예정이다 하면은 바로 Shana is taking 3 days off 이렇게 하셔야 돼요. 됐나요? Shana is taking 3 days off after minor surgery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출근하다는 것은 뭐 go to work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은데 사실은 오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Shana는 여기 없을 거다 다음 주 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무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he won't be here at the beginning of next year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she won't be here. 근데 이제 관련 표현을 좀 공부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샤나가 휴가 가고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She's away on vacation이라고 그래야 돼요. 오케이? She's away on vacation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샤나가 방금 나갔습니다. 이러면은 she has just stepped out이라고 그래요. stepped out. 방금 나갔다. 자리를 비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랫동안 휴가라서 지금 없다 할 때는 she's away on vacatio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방금 나갔다는 just stepped ou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장 표현을 한번 익혀봤습니다. 자, 역시 영문 한번 들어보실까요? Shauna won't be here at the beginning of next week. She's taking 3 days off to recover after minor surgery.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으로 쓰는 거. She's taking 3 days off to recover after minor surgery라고 했습니다. 이 surgery라는 단어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따라서 무관사 처리를 했고요. 이제 5번도 한글 한번 들어보시죠. 아산까지 가서 면접을 봅니다. 오후를 통째로 휴가를 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회사 몰래 다른 회사의 면접을 잡아놓은 상태고요. 아산까지 가서 면접을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는 분에게 아산에서 면접을 봐야 돼가지고 오후 통째로 휴가를 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I think 그 다음에 뭐 해야 한다니까 I will have to 그 다음은 쉽죠 여러분? Take the afternoon off이죠. 그런데 통째로의 뉘앙스를 살려면 여기 뭘 붙이시면 좋을까요? 전체 whole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I think I'll have to take the whole afternoon off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think I will have to take the whole afternoon off. 안 보고 시작. I think I will have to take the whole afternoon off.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산까지 가서 면접 본다 이런 표현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은 굉장히 저 멀리 먼 데까지 가서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럴 때 원어민들은 go all the way to라고 해서 all the way를 붙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go all the way to, travel all the way to 하면 저 멀리 여수까지 간다 이렇게 할 때 drive all the way to, go all the way to, travel all the way to 여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the interview is all the way in 아산 이렇게 응용을 해서 all the way in 아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아산에서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느낌 오시죠? 자, 바로 한번 성우 음성 들어볼게요. The interview is all the way in Asan. I'll have to take the whole afternoon off.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학습자들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have to를 쓸 때 미래형을 잘 못 쓰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뭐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will have to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의 열의 아홉이 will을 안 써요. 무조건 have to만 합니다. have to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따라서 그럴 때는 I think I will have to ask him for help 이렇게 합시다. 아무래도 내가 이 분야는 잘 몰라서
him, John이겠죠? John한테 도움을 좀 구해야만 될 것 같아. 이럴 때는 will이 붙거든요. 근데 이걸 전혀 붙이지 않고 스피킹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잡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I think I will have to ask him for help. 이렇게 됐죠. 좋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오늘 take some time off나 take tomorrow off는 어렵진 않고 입에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스몰 토크로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mall talk. 자, 여러분 오늘은 스몰 토크 학습 3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스몰 토크 한글 한번 들어보시죠. 허친슨 씨, 제가 어제부터 기침이 좀 나고 미열이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진단 검사를 해보니 음성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내일은 하루 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 괜찮습니다. 미리 알려줘서 고마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치선 씨, 제가 어제부터 기침이 좀 나고 미열이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 진단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내일은 하루 쉴까 합니다. 그러니까 허치선 씨가 안녕하세요, 스티브. 괜찮습니다. 미리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일어나는 대화인데요. 자, 어디서 오늘 배운 걸 쓸 수 있느냐? 당연히 그래도 내일은 하루 쉴까 합니다. 여기겠죠? 자, 그러면 쉬는 거니까 take tomorrow off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루 쉴게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느낌이 아니고 하루 쉬면 어떨까 합니다. 하루 쉴까 싶습니다. 이런 느낌을 줄 때는 어떤 표현을 쓰라고 그랬냐면 I was thinking of ing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죠? I was thinking of ing. 따라서 자, I was thinking of 그렇죠? taking tomorrow off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런 느낌을 I was still 이라는 이 단어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till이 여전히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느낌을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I was still thinking of taking tomorrow off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영작을 한번 해보시면은 어제부터 기침이 좀 났다. 기침을 명사로 동사로 cough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I've had a bit of cough since yesterday. 이렇게 a bit of 하면 약간 이런 말이죠. 그래서 a bit of cough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고 기침이 좀 심했다면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serious cough라고 하면 돼요.
또 꽤 심하네요 하면 I've had a pretty bad cough라고 합니다. pretty bad.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보시고요. 미열이라든지 이런 것은 fever라고 그래요, 여러분. fever. 조금 어렵지만 fever. 그래서 약간의 미열이 있다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것이 코로나 자가 진단 검사를 해봤다 이런 건데 야, 참 이런 거 어려워요. take at home test라고 그래요. at home test. 집에서 하는 검사. 뭐 셀프 뭐 이런 표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at home test라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은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났다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that turned out negative. 이게 어려워요. 이 turn out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문장으로 I took 무슨 test which turned out negative. 이렇게 which로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turned out negative인데 사실은 turn out 대신에 came out negative 이렇게 다 알아듣습니다. came out negative. negative로 나오다. 이렇게. 그러면서 물론 음성이지만 하루 쉴까 한다 해서 I was thinking of taking tomorrow off. 이렇게 표현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음성이 나오다, 양성이 나오다 할 때 보통 somebody tested positive. 그 다음에 somebody tested negative. 이렇게도 표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Tom 아니면 they tested negative 하면 다행히 thankfully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표현도 알아두시고 이제 다음에 가시면은 뭐 괜찮습니다. 미리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fine 하다 그러면서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는 것은 이미 영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죠 여러분? thank you for 그 다음에 letting me know 맞죠? 그 다음에 in advance 이거는 뭐 굉장히 규격화된 영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in advance 이렇게 했죠.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모범 답안 한번 성우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Ms. Hutchinson, I've had a bit of a cough since yesterday and a slight fever. I took an at-home COVID test which turned out negative, but I was still thinking of taking tomorrow off. Hi, Steve. That will be fine.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in advance.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했다시피 I've had a bit of cough 다음에 slight fever라고 그랬어요. 그죠? 약간의 미열, slight. 그리고 I took 무슨 test which turned out 결과가 나타나다, 결과가 드러나다 negative 이렇게 했고 또 중요한 게 뭐죠? 뭘 고민 중이다, 뭐 할까 한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할 때는 I was thinking of doing something 이 표현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turnout 같은 경우에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자세히 한번 공부해보고 싶지만 최근에 그 제가 아는 원어민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I'm sure things will turn out 뭐 well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뭐 제가 책 집필을 하고 또 책이 잘 돼야 될 텐데 뭐 또 아니면 다른 것들 걱정을 좀 하니까 그 원어민이 I'm sure things will turn out 뭐 well, fine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 잘 될 거예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turnout은 그 자체로는 그냥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다 흘러가다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다란 말이지만 뒤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뭐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잘 풀릴 것이다.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나중에 한번 턴아웃은 집중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스몰 토크 한글 한번 들어보시죠. 나 커피 좀 더 마셔야 할 것 같아. 자꾸 졸려서. 아기 본다고 계속 바빴거든. 그럴만도 하지. 당분간 좀 쉬어야겠다. 좋습니다. 나 커피 좀 더 마셔야 할 것 같아. 세 잔이나 마셨는데 또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졸린대요. 아기 본다고 계속 바빴대요. 최근 몇 주간 밤마다 아기가 깨서 계속 바빴대요. 그러니까 동료분이 아유 그럴만도 하지 혹은 그럴만도 하겠네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너 당분간 좀 쉬어라. 체력도 그렇고 회사 업무도 너무 강도가 높아서 힘드니까 뭐 팀장이나 아니면 이야기를 해서 한 열흘이나 한 2주 쉬어라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당분간 좀 쉬어야겠다. 뭐죠 여러분? I think you need to 그 다음 take some time off가 되는 겁니다. 맞죠? take some time off. 그래서 I think you need to take some time off.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커피를 좀 더 마셔야 되겠다. 이런 것은 뭐 I need even more coffee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요 표현인데요. 아기 돌본다고 계속 최근에 바빴다. 자, 뭐 하느라 바쁘다 하는 것이 저희 책 다른 챕터에도 잘 소개가 되지만 오늘 간단하게 또 한번 보면 여러분 뭐 하느라 바쁘다. 이러면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be busy ing 형태의 영어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현재 완료로 I've been busy taking care of my bab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be busy 다음에 행위가 나올 때는 전사 with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ing를 쓰는 거죠. 그래서 I've been busy taking care of my baby. 이렇게 하죠. 그럼 또 하나 퀴즈가 뭐냐면 아, 그렇구나. 뭐 충분히 이해가 되네. 애 본다고 바쁘지. 회사 업무도 해야 되지. 이러면 영어 어떤 게 여기 어울릴까요? 그럴 만도 하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판단을 해서 논리적으로 아 이해가 된다. 그럴 만도 하구나 라고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
that makes sense가 상당히 좋아요. that makes sense.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그 that makes sense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알고는 있지만 요 말을 딱 해야 될 자리에 잘 못 쓰는 경우가 빈번한 대표적인 표현이거든요. 맞장구 치는 거잖아요. that makes sense. 이런 거. 근데 이런 걸 못하면 어떻게 될까? Now I get it. 이런 영어만 하거든요. 이제 알겠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상당히 이 표현도 많이 놓치는 그런 대표적인 표현이고요. 또 that makes sense 역시나 저희 책 후반부에 별도로 대의에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면서 대화문을 구성했냐면 대표 표현이나 대표 문장을 곳곳에 집어넣어놨어요. 각 스몰 토크에. 그래서 제가 인터넷 강의할 때도 계속 수시로 미리 언급하거나 배웠던 걸 뒤에서 언급하거나 이걸 좀 자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좀 인내심이 약한 학습자들 경우에는 좀 반복되니까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고 원어민을 자꾸 만나야만 영어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꾸 보고 듣고 하는 양질의 인풋을 많이 해줘야 영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만약에 어떤 A라는 학습자가 그래도 역시 입을 떼봐야지만 스피킹이 늘지 않겠어요라고 하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점도 생각하셔야 돼요. that makes sense를 100번 따라하고 암기하는 것과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that makes sense를 많이 놓치니까 항상 요거를 좀 주의를 해라라는 리마인드를 해드리는 것과 그 학습 효과에 나름의 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외워가지고도 한 2, 3년을 외웠는데 안 나온다는 사람이 주변에 꽤 있단 말이에요. 저는 무슨 어디 홍대 앞에 있는 어디 가가지고요. 미드 3편 씹어먹기 이런 거를 6개월 했는데요. 절대 거기서 외운 게 입에서 안 나와. 이런 사람 꽤 많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주의 깊게 그 문장을 이런 상황에서 써야 되겠다라고 상상해보지 않고 그냥 그 영화 내용만 그냥 외웠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어학연수를 가거나 미국 현지에서 살아야 영어가 좀 는다는 것도 자기의 리얼 라이프잖아요. 자기 생활이 안 되면은 그게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회화책을 공부할 때 그럴 만도 하지 할 때 that makes sense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많이 놓쳤구나 이런 걸 좀 인지를 하고 있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이제 성우 음성으로 영어 한번 들어보시죠. I think I'll need even more coffee. I can barely stay awake. I've been so busy taking care of the baby. That makes sense. Maybe you should take some time off.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표현이 바로 이건데 자꾸 졸려라는 표현을 극단적으로 의역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barely라는 것은 간신히 뭐뭐하다, 가까스로 뭐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스로 눈이 떠져 있다, 가까스로 깨져 있다 해서 너무 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졸린다고 해서 sleep이라든지 다른 단어만을 쓸 게 아니고 I can barely stay awake 이런 것도 겨우 눈을 뜨고 있다. 즉 졸린다라는 뜻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barely만 해도 그래요. 이런 대화문 속에서 간신히 겨우겨우 뭐 하고 있다라고 제가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회화책과 인강에서 다른 챕터에서 further study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루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또 한 4-5가지 예문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습자가 미드를 즐겨보는 사람이 있다고 치고요. 내일 미드를 봤는데 barely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투 트랙으로 하면서 가장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학습 교재로서의 형태로 명확하게 이해한 것을 실제 스토리 속에서 우연히 몇 번 들었을 때 효과는 극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투 트랙 방식을 다 섭렵하지 않고 대충 barely를 알고 자꾸 이걸 써야 되겠다라고만 욕심을 내는 사람은 스피킹이 잘 안 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barely를 많이 들어봐야 되는 것과 barely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이걸 꼭 인지하면서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중에 쉐도잉을 하라 이런 거 저는 사실은 별로 믿지 않아요. 그 효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그런데 그런 방법론적인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실제적인 내용들 있죠. 좀 진지한 내용들. 즉 제가 지금 말하는 게 학습으로 barely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스토리에서 몇 번 마주쳐야 된다는 것은 사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잘 새기고 지름길은 없다. 이걸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barely 때문에 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세 번째 스몰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매년 한 달여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어. 우와, 혹시 너희 회사에 자리 있을까? 좋습니다. 한글 들어보셨는데요. 우리 회사에서는 매년 한 달여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어. 굉장히 좋은 그런 회사인가 봅니다. 하니까 와우, 야 혹시 너희 회사에 자리 있어? 이렇게 부러워하는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매년 한 달여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 자,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라고 해서 use를 쓸 것이 아니고요. 오늘 배운 take something off에 착안해 보시면 여러분 당분간 쉬다가 영어로 뭐였죠? take some time off였잖아요. 그죠? 맞죠? 따라서 이 영작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we can take a month of paid time off 이렇게 해서
take something off라고 해서 한 달여간의 유급으로 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 회사를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하는 일에서라고 해서 in my jo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유급휴가 쓴다고 해서 유급휴가를 쓰는 거니까 사용하다니까 at our company we can use 유급휴가 for 1 month 이런 게 한국식 영자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원어민식으로 하면은 we can take a month of time off, paid time off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in our job 아니면 in my job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 너의 회사 자리 있냐는 것은 뭐 어렵진 않은데 does your company have any 다음에 이때는 openings라고 할 수 있어요. openings. 그래서 빈자리 이런 것을 openings라고 하죠. 그래서 does your company have any openings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한번 모범 답안을 이제 한번 성우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can take over a month of paid time off each year in my job. Wow. Does your company have any openings? 좋습니다. 그래서 I can이나 we can take 그 다음에 한 달 이상이니까 over를 넣었어요 그냥. 그 다음에 a month of paid time off 그 다음에 in my job 이라고 표현했고 답은 does your company have any openings 라고 표현했죠. 자, 여기서 하나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시간 of 행위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30분 동안의 운동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30 minutes of exercise 이렇게. 여러분 이것을 풀었으면은 exercise for 30 minutes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데 예를 들어 30 minutes of exercise는 언제 효용성이 뛰어난 표현 방식이냐면 30분간의 운동은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글쓰기 같은 거 있죠. 그러면 30분의 운동을 명사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시간 of 행위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30 minutes of exercise와 a month of paid time off가 같은 구조라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케이스 인 포인트와 further studies를 통해서 만나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Cases in point.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케이스 인 포인트와 further studies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 표현이 결국 take some time off, take tomorrow off, 쉬다라는 거죠. 그걸 잘 염두에 두면서 한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단골 손님에게 알림. 헤럴드 카페가 다음 주 문을 닫습니다. 갑작스레 개인사가 생겨서 쉬게 되었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6일 재오픈 예정이며 저희 인스타에서 확인해주세요. 추가 업데이트는 인스타에서 공지하겠습니다. 자, 한글 저도 한번 읽어보면 어떤 카페에서 잠시 쉬는 그 문을 닫는 상황이고요. 공지글이 되겠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알립니다. 헤럴드 카페가 다음 주 문을 닫습니다. 갑작스레 개인사가 생기게 되어서 쉬게 되었다. 당분간 쉬게 되었다 혹은 며칠 쉬게 되었습니다. 불편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6일 날 재오픈 예정이며 저희 인스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추가 업데이트는 인스타에서 공지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스토리는 제가 어디에서 착안했냐면 저희 동네 어떤 카페가 있는데 몇 달 전에 리모델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리모델링이 원래 한 달 반 정도 예상을 했고 공지를 했었는데 이게 4개월이나 걸려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공지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 인스타에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문에도 하고. 그래서 그걸 스토리로 한번 만들면 좋겠다. 대신 내용을 조금 바꿔서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기서 뭐 저희가 당분간 쉬게 되었다라고 할 때 자, 우선 이 표현부터 건드려 줘야 되겠죠. 그러면 we are taking 그 다음에 some time off가 되겠죠. 당분간. 이 당분간의 뉘앙스 이따 further studies에서도 보겠지만 당분간 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동안. 그 다음에 이제 갑작스레 개인사가 이런 건 저도 사실 어려운데요. 일단 저 함께 작업한 원어민과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개인적인 emergency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의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to deal with가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음에 family emergency 이렇게 표현했어요. family emergency.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불편 끼쳐 이런 건 쉽고 6일 재오픈 예정이며 저희 인스타에서 확인해 이런 표현이 상당히 관용적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인스타를 주시해달라. 인스타를 자주 방문해서 인스타를 봐달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럴 때 keep an eye on 이라는 표현을 써요. keep an eye on. 그래서 please keep an eye on our Instagra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원래 keep an eye on은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서울역에 있고 여러분의 수화물이나 가방을 맡길 데가 없어서 요즘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은 어떤 낯선 사람에게 Can you keep an eye on my luggage? 제 가방 조금 봐주실래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잠깐 봐주다. 그런데 이럴 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keep an eye on our Instagram 이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에서도 이 인스타 편집샵에서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다음 주 입고 예정이니 관심 가지시고 저희 인스타 자주 찾아주세요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이 표현을 쓰면 돼요. Please keep an eye on our Instagram. 아주 유용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추가 업데이트는 인스타에서 공지한다. 상당히 의역을 했는데요. 추가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 인스타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은 업로드지만
이런 식으로 인스타에 올리는 것은 포스팅 한다고 그래요. 따라서 실제 영어도 more updates 이걸 주어로 잡고 will be posted there. 이런 식의 영작을 하시면 아주 깔끔한 영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more updates will be posted there.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업로드보다는 포스트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헤럴드 카페가 다음 주 문을 닫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페 will be 다음에 will close가 맞을까요? will be closed가 맞을까요? 이런 거 참 헷갈립니다. 저희 학생들이 항상 질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close가 맞나요? be closed가 맞나요? 상태를 나타내죠. 문을 닫게 되는 기간이 지속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헤럴드 카페 will be closed next week가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close는 언제 쓸까요? 몇 시에 문 여나요? 몇 시에 문 닫나요? 마감 시간이 언제나요? 할 때 what time do they open? 혹은 do they close? 이럴 때 어울리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좀 헷갈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모범답을 한 번 더 보고 성우 음성으로 들어볼 텐데 뭐 단골 여러분들 뭐 주목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will be closed라고 표현했고 we are taking some time off to deal with 이렇게 영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we plan to reopen이라고 했고 마지막에 keep an eye on 계속 주목해 달라.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post라는 동사를 썼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영어 목표 수준, 구사력이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게 최종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이 정도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물론 더 고급진 글도 쓸 수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이 정도면 good enough,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조금 한 6개월 정도 후에는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쓰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성우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ttention loyal customers. Harold's Cafe will be closed next week. We are taking some time off to deal with a family emergency. We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We plan to reopen on the 6th, but please keep an eye on our Instagram account. More updates will be posted there.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